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장윤기 미스터리, 이상하게도 경찰과 검찰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쪽의 말이 달라요. 경찰은 검찰에 성범죄 목적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서 올렸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거 송치 서류에 첨부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즉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에 말했다는 주장인데, 반면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경찰로부터 성범죄 목적 보완 수사 필요성 입장, 이걸 의견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수사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이었는데요. 송치 하루 전일 13일 오후 5시 6분에 당시 수사팀 유모 경사가 킥스에 등재를 했습니다. 제목은요, 피의자의 범죄 동기 중 성적 목적에 대해 였는데요. 그런데 이 검찰이 공개한 수사보고서를 기자들이 보니까요,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범행 순간이 찍힌 영상의 시간이 짧아서 성적 목적 범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정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광산서 형사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에 보낸 수사보고서 잘 보세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훼손된 리얼돌 발견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기 공기계에 있던 불법 촬영물 발견했다, 살인 전 베트남 여성 강간 스토킹 사건도 있었다, 살해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도 있었다,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도 있었다. 자, 이런 5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적인 목적의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담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보고서에도요, 피의자 장윤기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서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일단 형법상의 살인죄를 적용한다, 강간살인죄 말고, 이런 의견이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경찰과 검찰 중에서 누구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누구 말을 더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나저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검찰이 밝혀낸 거예요. 장윤기의 케이블 타이 구매 내역 확보했습니다. 범행 5개월 전에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차량 뒷차선 문이 3분 동안 열려 있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는데, 범행의 계획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8월 31일에 다음 재판 열리는데요. 결심 공판 예정돼 있습니다.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신문,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유족들은 사형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또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한 피해 남자 고등학생 있잖아요. 네, 살인미수의 피해자.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이잖아요. 장윤기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러 자신이 갔더니 119에 신고해야 된다면서 휴대전화기로 직접 신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휴대전화기를 보는 순간 급소를 목을 공격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증언했고요. 아무튼 재판 관련해서 이제 재판도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요, 증거 관련해서 새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 주제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 법안, 지금 국회 통과 직전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이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장윤기가 성적인 목적으로 살인 저질렀는데 그거를 함께 묶어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지 않고 따로따로 했냐, 이 부분인 거죠. 우선 경찰이 장윤기를 봐주기 위해서 장윤기 부친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일부러 한 거냐, 아니면 일부러 한 건 아닐지라도 제대로 수사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만약에 경찰이 일부러 이렇게 했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아버지가 경감계급이니까 고위 간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살인범인데 중형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 미스터리죠. 광산서에서 한 거냐, 광주청에서 한 거냐, 또는 가장 위에 있는 국수본에서 한 거냐, 또는 그 외에 경찰 조직이 아닌 다른 데서 부정한 외압이 들어간 거냐, 이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여전히 미스터리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팀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성적인 목적도 함께 수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묶어서 검찰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수본이 나서가지고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 그래서 일주일 전이었죠? 예,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렇게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이 형사과장은요,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상부로부터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없다, 나도 부당한 지휘한 적 없다, 검찰에 보고서 보냈다, 거기에서 성범죄 목적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적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이 10일에 불과해서 이게 짧기 때문에
이거 다 마무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최장 20일 보장되니까 이때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는 건데요. 아무튼 수사 일선에서는 성범죄와 살인을 묶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형사과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은 기각이 됐죠.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광주지검이요, 경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수사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기재한 건데, 범행 순간이 찍힌 영상의 시간이 짧아서 성적인 목적으로 어떤 성적인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기자들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A4지 2장 분량. 그러면서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과정을 두고 이거를 보완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이런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걸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 신문 당일에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송치할 때 마지막으로 보낸 수사보고서에 이러한 취지를 남겼다. 즉 강간살인 혐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성범죄 목적 조사를 위한 사건 병합도 3차례나 정식으로 위에 건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기각이 됐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볼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 후에 지금 계속해서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죠, 참고인으로. 그리고 압수수색물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소명자료, 진술 등 증거들을 보강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고, 검사가 청구해서 31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2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죠.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 현재는 참고인이 많습니다만 대부분 현직 경찰입니다. 또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느냐, 형사과장에게 불리한 증거들, 진술들이 많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장 청구하지 않고, 신청하고 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상태로 넘기면은 이거 봐주기 아니냐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신청한 거 아니냐,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증거가 수집된 거냐,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2번째로 이렇게 신청했고 검사가 청구한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증거가 있고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또 광주 MBC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당시 광산서 수사팀이 직접 장윤기에 대해서 여러 성범죄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면서 추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서에 기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검찰 송치 이틀 전입니다. 경찰이 오후 2시부터 7시간 동안 장윤기를 신문했는데, 이제 피의자 신문이 있었던 것이죠. 총 59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당시에 이 수사팀이 장윤기의 성범죄들을 계속 추궁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훼손된 리얼돌과 이 살인에 앞서서 벌어진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했고, 또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여중생 불법 촬영 사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제시를 하면서 추궁을 했다는 거죠. 특히 곧바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목부터 조른 부분, 이걸 가지고 이거 베트남 여성 성폭행 수법하고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거 강간 목적 아니었냐, 재차 추궁을 했습니다. 또 리얼돌에 대해서도 훼손된 특정 부위, 이거 성적인 목적 범죄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거든요. 하지만 장윤기는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이 형법상 살인죄, 그러니까 강간살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살인으로 적용해서 사건을 송치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사보고서 작성해서 검찰에 보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거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봐라, 경찰은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광산서에서 실제로 성범죄 목적으로 강간살인 2심해가지고 추궁하고 질문하고 다 했다. 다만 자백을 못 받았다. 그리고 경찰당의 구속기간은 10일로 제한된다. 시간은 더 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검찰에 보낸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거는 광산서의 일선 수사팀원들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조서와 수사보고서, 이걸 보면은 수사팀이 강간살인 혐의를 검토를 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도 또 이 틈을 노려서 검찰을 또 공격을 합니다. 뭐냐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조직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범수 국장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 강간살인 혐의가 처음 밝혀진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진 경위가 뭐냐,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부터 했다. 근데 왜 검찰이 보완 수사 해가지고 밝혀낸 것처럼 왜 얘기하냐,
왜 경찰의 시도는 묻고 검찰이 혼자 다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하냐? 이런 경찰의 검찰 조직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 또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일선 수사팀은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는데 그 위에 수사팀장은 왜 봐줬어? 왜 결탁해가지고, 왜 증거 인멸 도와주고, 왜 정보 알려주고, 전화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장경감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왜 구속됐어? 이런 지적이 또 단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이렇게 수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광산소에서 서장은 또 왜? 그럼 그 위에 광주청은 왜? 그 위에 국수본은 왜? 이거 경찰 수뇌부는, 지휘라인은 뭔가 다른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일선 수사팀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했다고 쳐도 왜 위에선 막은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성범죄와 살인을 위에서는 분리하려고 한 거야? 이런 의문 들 수밖에 없죠. 특히 당시의 국수본부장이 이거 굳이 성범죄, 강간 이런 거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물론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언 실제로 어떤 의미였냐, 어떤 맥락이었냐, 어떤 의도였냐,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 검찰이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고요.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 명운이 걸려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국수본이 움직여서 성범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끝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 일단 한번 좀 시간을 끌어보자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거 좀 설명이 안 됩니다. 여전히 미스터리거든요. 뭐냐면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경감이잖아요. 고의지 아니에요. 국수본이 경감을 위해서 왜 나섰냐?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광주 지역에 있는 경감인데 더더욱 도대체 왜 그랬을까?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전 영상에도. 그러면서 당시 이 국수본부장과 장윤기 큰아버지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인연이 있다고 한다, 학연도 있다고 한다. 근데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도 없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남양주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남양주 사건처럼 질책받을까 봐 우려해가지고 일단 좀 시간을 끌어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에서 스토킹 사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살인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했잖아요. 여러 경찰들이 징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관계성 범죄, 스토킹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이런 것들 철저히 대응해라, 잘 대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광산소 와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직후에 장윤기 스토킹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 벌어진 거니까, 야 이거 우리 징계받는 거 아니야? 질책받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자리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남양주 사건 터진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나서서 질책을 하고 징계까지 넘어가고 이제 경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벌어졌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스토킹과 살인의 연관성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윗선에서까지 왜 이 사건 가지고 그렇게 했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짐작 추정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각각의 일인데 맞물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냐, 첫 번째,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경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광산소 수사팀장 단계에서는 장윤기, 또 장윤기의 부친 이 장경감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청탁이나 요청, 인간관계 때문에 들어준 거 아니냐. 물론 이것도 그 관계에서 누가 중간에 개입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더 밝혀져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개가 각각 별개로 존재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묶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헷갈리잖아요. 잘 하나로는 해석이 안 돼요. 두 개의 배경과 이유와 원인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분리수사로 하나로 이어지게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다음에 몇몇 언론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했죠. 네,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게 확인될 것이고,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결국 다 밝혀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 또 경찰과 관련해가지고 경찰 가족이 관련된 일 관련해서 해당 경찰이 좀 수사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들 다 전수조사했더니
130여 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무튼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원치 않았던 일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검찰도 수사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말했잖아요.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이거 다 드러납니다. 이거 보고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검찰도 지금 검찰청 없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안수사권도 완전 폐지되기 직전입니다. 자, 이거 누가 이겨도 좋아요.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평범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 일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내용들 제가 수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